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에너지로 빽빽하게 채워진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거실의 벽이나 길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실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우주 물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물질적 세계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고작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5%라는 압도적인 영역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거대하고 미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 거대한 공백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27%의 암흑 물질과 68%의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머나먼 우주 공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며,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원리인 전자기파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이 포착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전체 파장의 영역에서 보면 그야말로 먼지보다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놓치고 있는 이 압도적인 95%의 세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정밀한 도구로 증명해낸 부분은 그저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그 압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들은 마치 차가운 바다 위에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아주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단단한 얼음을 녹여 광활한 바다의 에너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법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먼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좋은 음악도 소음으로 들리듯 우리 삶의 주파수가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풍요는 절대로 우리의 곁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 미만의 낮은 의식 층계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단 몇 명의 선구자들은 이미 초월의 층에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지능이나 운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의식을 우주의 근원적인 힘과 연결할 줄 아느냐는 한 끗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의식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뛰고 있으며, 우주는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현실의 껍질을 기꺼이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95%의 광활한 가능성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삶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지혜로운 마스터키의 비밀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씩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붓다는 일찍이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가 물질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는 에너지와 같다는 통찰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넘어 그 근원에 흐르는 본질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물리학의 정점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에너지와 진동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 막스 플랑크는 모든 것은 진동이며 그 영향일 뿐, 실제 고정된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견고한 현실이 사실은 특정한 주파수의 진동이 빚어낸 일시적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양자역학이라는 정교한 렌즈를 통해 과거에는 그저 신비롭게만 느껴졌던 정신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슴속에 품은 소망과 목적을 현실로 불러오는 강력한 마스터키를 손에 쥐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영역은 단 5%의 표면 의식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라는 영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맞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정교한 생명 활동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무의식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강력한 본능이자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결국 우주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의 의식 또한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집합 무의식으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에너지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닌 곧 마주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공명에 있습니다. 파동이 같은 두 존재는 서로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공명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기가 잘 맞는다거나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미묘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영혼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지만 파동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의 실체는 생명체가 발산하는 전자기장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이동하며 고유한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우주의 모든 근본이 에너지이기에 기는 곧 우리가 우주를 향해 내뿜는 파장이자 주파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빛 같은 자연 현상까지도 미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저마다의 주파수로 쉼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만들어내는 리듬을 우리는 파동이라 부르며 단단해 보이는 우리 몸조차도 사실은 1초에 수조 번씩 떨리고 있는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파장이 맞는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 거기서는 에너지가 급격히 증폭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파수가 일치하는 순간 친밀감과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대한 세상은 같은 파동을 가진 에너지들이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물질의 형태로 나타난 거대한 장과 같습니다. 심장세포는 심장의 파동으로 응집되어 심장이 되고 폐세포는 폐의 파동으로 뭉쳐 폐라는 형상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책상이나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건물조차도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는 동일한 파장의 원자들이 서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유독 잘 어우러지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파동의 공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내가 발산하는 주파수와 파동이 내가 마주할 현실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밝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그가 내뿜는 행복의 주파수가 그에 걸맞은 현실의 조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마주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의식의 채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방송을 찾듯이
우리의 감정과 의식의 주파수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 거죠. 내면의 에너지와 현실의 에너지가 비로소 공명을 시작할 때 변화라는 이름의 기적이 비로소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만물의 뿌리는 에너지이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 또한 그 어떤 물질보다 강력한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가 구체적인 물질로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낼 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창조물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머물던 사고 에너지와 상상력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명하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현실로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상상을 하면서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담하곤 합니다. 그것은 상상을 단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막연한 소원으로만 여기며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확신 속에 머물며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이 자연스럽게 더 큰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풍요가 너무나 당연한 주파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핍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이들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층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소원을 명확한 의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망이 의도로 바뀌는 순간 실현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상상은 곧 에너지이기에 현장감을 담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에 그릴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세한 소립자의 상태와 에너지 주파수가 즉각적으로 변화합니다. 그 이미지를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떠올릴수록 에너지의 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마침내 물질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견고한 현실은 사실 우리 의식이라는 거울이 비추어낸 정교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바다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낙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빚어낸 이 마음의 틀에 갇힌 채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인간의 내밀한 마음 상태를 1부터 1000까지의 정밀한 수치로 지도화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인류 전체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은 207이라는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려 85%의 사람들이 200 미만의 에너지 영역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식 수준을 고작 5 정도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통찰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의식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00이라는 수치입니다. 200 미만의 영역은 생존과 안전에 집착하며 늘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수치심과 죄의식 그리고 깊은 무력감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특히 120 수준의 욕망은 우리 의식을 끊임없는 갈증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잠시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또 다른 결핍을 찾아 헤매는 이 굴레는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의 노예로 만듭니다. 반면 200 이상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용기라는 강력한 동력이 생겨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는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성자 붓다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하며 그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지 못한 채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의식은 단단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층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겹쳐 있는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머무는 층은 에고라는 자아가 지배하는 현실 의식의 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치심이나 죄의식, 그리고 깊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작게 만듭니다. 호킨스 박사가 정의한 200 미만의 모든 단계는 늘 타인과 경쟁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끝없는 투쟁의 근원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아상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이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지키려는 두려움이 우리를 낮은 의식 수준에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이 현실의 층을 훌쩍 넘어선 초월 의식의 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층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이라면 초월의 층은 그 아래에 깊게 자리 잡은 고요하고 평온한 심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중심을 이 초월의 층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반응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 현실을 빚어내는 당당한 창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는 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곧 화 자체가 되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화라는 뜨거운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자의 시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관찰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낮은 수준의 감정들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져 사라집니다. 이 초월의 층에 도달하면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직관의 힘이 깨어납니다. 만물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가슴으로 깊이 느끼게 되며 삶 속에서는 기적 같은 동시성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제 발로 찾아오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도울 귀인이 나타나며 내가 간절히 원하던 현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의 창조적 장과 완벽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선택하는지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뇌는 매 초마다 쏟아지는 수백만 비트의 정보 중 단 1%도 안 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거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지배하는 주인이 바로 우리의 의식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불안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뇌는 온 세상에서 위험 신호만을 골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풍요와 평화의 주파수에 접속해 있다면 뇌는 평소 보이지 않던 수많은 기회와 조력자들을 즉각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차원을 넘어 뇌라는 하드웨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렌즈의 색깔이 바뀌면 세상의 색깔이 바뀌듯 우리의 의식 상태가 바뀌면 뇌가 선택하는 현실의 조각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밖으로 나가 고군분투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본체를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의식이 초월의 층으로 상승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구조적인 진실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현실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의식의 선택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입니다. 의식이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채널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뇌는 온 세상에서 불행의 증거만을 수집합니다. 반대로 풍요와 평온의 층에 접속하면 우리 뇌는 성공의 기회와 경이로운 동시성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붓다가 말한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처럼 편견의 필터를 걷어내고 세상의 본 모습을 초월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에고의 조급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층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외부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는 현실의 층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흐름을 고요하게 지켜보는 초월의 층인 것일까요? 관찰자로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수록 우리 삶은 풍요와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붓다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평화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 이동을 뜻합니다. 200 이상의 용기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전혀 다른 세계로 재구성됩니다.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은 힘겨운 투쟁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우리 의식과 공명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고 명상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위안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행동의 95%를 관장하는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현실 또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에너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흩어진 생각을 한 점으로 모으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의 상태는 우리의 뇌와 에너지가 압도적인 창조성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몰입의 경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평온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는 만물의 흐름을 명확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미 가진 작은 행복에 의식을 집중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비로소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세 가지의 방향이 하나의 파장으로 조화를 이루며 정렬될 때 행복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되며 가슴속 소원들은 하나둘씩 현실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붓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선언했던 한 문장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우주 전체를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초월의 층으로 이끌기 위한 친절한 초대장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며 발버둥치는 대신 잠시 멈추어 그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문제와 분리되어 더 높은 상위 차원의 의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러한 시선의 전환이야말로 낮은 의식 수준의 굴레를 돌파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고양된 의식은 수백만 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하고 정화하는 거대한 빛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초월의 의식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진동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명확하게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단순히 믿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현재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줍니다.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지혜 또한 현실과 초월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 잡힌 관찰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 중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삶의 창조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에 계속 묶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초월의 층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의 자리를 단 한 춤만 옮기는 순간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던 단단한 벽은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새로운 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호흡과 시선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안으로 고정하는 실천입니다. 붓다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현실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는 무한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현상을 영원한 실체로 착각할 때 고통이 생겨나지만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깊이 통찰할 때 그 빈 공간에 비로소 풍요와 평화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강조한 내려놓음의 기제는 에고의 헛된 투쟁을 멈추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나 결핍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며 허용할 때 그 감정들은 비로소 힘을 잃고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매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략은 관찰자의 시선을 잃지 않는 훈련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타인의 일처럼 담담하고 평온하게 지켜보는 거죠. 초월의 층에서는 행복한 의식 상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뒤를 따라 현실이 정교하게 정렬됩니다. 마음은 모든 현상의 선구자이자 설계도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식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현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줄지라도 고요히 관찰자의 자리를 지키며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파도는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바닷속은 늘 평온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의 대부분이 갇혀있는 낮은 의식 수준을 넘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결핍은 좁은 자아의 껍질을 깨고 드넓은 초월의 바다로 나오라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길이 절로 열리는 이 신비로운 우주의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이 지금 머무는 그 자리가 곧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지도이자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갇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룩한 창조자입니다. 초월의 층에서 뿜어내는 우리의 고귀하고 맑은 진동이 우리의 삶은 물론 이 세상 전체를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대는 결국 우리 의식의 투명한 투영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고작 5%에 매몰되어 일희일비하던 낡은 삶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95%의 광활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생의 예술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본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찬란한 순간부터 깊은 잠에 들기 직전까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일처럼 담담하게 지켜보는 연습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이 엄습할 때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야말로
삶의 모든 엉킨 매듭을 푸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찬란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